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자, 이거 마무리를 좀 하고 갈게요. 21페이지 한번 펴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단백질 발효 전에 규산형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규산형 광물. 자, 거기 교재에 보면 20페이지에 규산형 광물이라는 게 있어. 됐죠? 자, 여기 봐봐. 우리 지구는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지구는 안쪽 부분은 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철하고 니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봐봐. 나중에 좀 설명을 또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태양이 형성되면서 태양 주변에 여러 개의 물질들이 막 모여갖고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지금의 지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엄마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이 마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 이제 막 뜨거운 상태로 막 드글드글 끓다가 식어. 근데 이게 마그마가 식어서 지금의 어떤 지구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자, 유찬아 여기 보면서. 자, 먹는 건 좋은데 먹으면서 봐야 돼. 먹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 그럼 마그마가 식는데 무거운 물질들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은 위에 떠 있는다고. 그 대표적인 게 산소하고 규소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안쪽 핵, 뭐 코어라고 많이 하죠. 코어라고 하는 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겉의 쪽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다고. 이런 걸 뭐라면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럼 잘 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탄소 봐봐. 탄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소도 보면 탄소 옆에 수소가 4마리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안 했었죠.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사면체로 존재한다고 그랬었지. 그죠? 정사면체로 가운데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양쪽 모서리 끝에 있는 정사면체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맞죠? 잘 들어봐봐. 이 규산형 광물. 자, 이걸 SiO4라고 하는데 이 규산형 광물도 실제로 그런 일을 벌여요. 자, 규산형 광물. 잘 봐. 이래서 주기율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수해, 니배, BC에서 탄소가 체외곽전자 4개란 말이야. 네? 근데 요 3주기를 보면 나, 마, 알, 지야. 얘도 체외곽전자가 4개야. 그러니까 얘도 주변에 4마리랑 뭐 하면 되는 거야? 공유결합을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실제로 산소와 공유결합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규소가 이렇게 있고 정사면체 구조로 정사면체 구조. 자, 정사면체 구조로 가운데 규소가 있고 양 모서리에 산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 규산형 사면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재 20페이지 보면은 규산형 사면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운데 규소를 끼고 정사면체 모서리에 산소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잘 봐. 그냥 보기만 해. 여기는 조금 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보통 이 산소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표시를 봐?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여기 위에서 눈으로 바라본 거야. 그럼 얘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지금 산소가 있는 거야. 이 산소가 얘야. 네? 그리고 이 모서리들이 산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지각 주변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하는데 주요 조암광물 6개가 있어. 얘네들은 다 규산형 광물이야. 네? 그 중에서도 넘겨봐. 자, 21페이지 넘겨보면 자, 이게 이제 규산형 광물의 어떤 이 배열, 어떤 이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광물들은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구조 자체가 독립형이에요. 독립형. 자, 그냥 보기만 해, 엄마. 자, 독립형 구조는 봐. 여기 막 뭐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규산형 광물이 그냥 이렇게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껴있어. 그냥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좀 자세한 얘기인데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 그냥 보기만 해만. 원래 SiO4는 음전하를 띄어. 얘가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4가의 음을 띠는 전하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런 녀석들 산소 옆에 마이너스거든.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띠는 금속 이온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옆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규산형 광물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 뿐이야. 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감남석이라는 친구야. 자, 이거 나중에 내신 때 외우면 돼. 지금 안 외워도 돼. 외우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줄게. 간단해.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야. 독감. 이렇게 외우면 돼. 괜찮네. 그죠? 네? 잘 안 외워지거든. 나중에 또 가르쳐줄게. 그러면 단사슬 구조는 뭐냐? 엄마 여기 봐. 단사슬 구조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 단사슬 구조만. 단사슬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봐봐. 이걸 위에서 봐봐. 이걸 위에서 보면 가운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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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인데 이런 걸 바로 공유산소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산소를 기준으로 양쪽에 두 마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해, 엄마?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 마치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 마치 이거랑 비슷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규소고 여기가 산소인데 마치 여기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야? 산소를 기준으로 또 규소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하느냐? 줄이 하나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단사슬이라고 해. 단사슬. 단사슬. 무슨 사슬? 단사슬. 오케이? 네? 대표적인 게 바로 휘석이야. 됐죠? 이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네? 자, 그래서 단사슬은 휘석이야. 그럼 이번에 복사슬은 뭐냐? 그냥 보기만 해, 엄마. 보기만 해. 복사슬은 뭐냐? 이게 복사들이야. 잘 봐봐. 복사들은 사슬이 두 개야. 자, 어떻게 되냐? 슉 있을 때, 슉. 그럼 잘못 보였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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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잘했어. 마음에 들어. 지금 무슨 말이냐? 단사슬과 다른 단사슬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사들이라고요. 오케이? 돼? 특히 잘 봐. 이 복사슬은 이제부터 쪼개짐이 나타나. 쪼개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쪼개짐은 방향성이 있어. 오케이? 대표적인 게 좀 이따가 판상구조라는 게 있는데 판상구조는 종이처럼 팍팍팍팍팍 이렇게 깨져. 오케이? 그럼 깨지면 뭐야? 그냥 방향이 없어. 돼? 오케이? 니네 흑은 먹어 본 적 없지? 흑은 뭐 이렇게 탁 치잖아. 그럼 얇게 종이처럼 겹이 탁탁 떨어져 나가. 돼? 이게 바로 쪼개짐이야. 깨지면 뭐야? 그냥 부서지는 거야. 특정한 방향이 없이. 알겠죠? 네? 자, 요게 복사슬이야. 자, 이게 복학할 때 각이라고 외우면 돼. 이거 각섬석인데. 자, 여기가 이제 재밌어. 엄마. 판상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엄마, 잘 봐. 판상구조가. 이 다음 판상구조가 좀 어려운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 좀 어려운데, 잘 봐봐. 이걸 좀 입체적으로 봐. 엄마. 이걸 입체적으로 눕혀봐. 사실 여기는 위가 볼록 튀어나온 애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입체적으로 위로 볼록 튀어나온 애야. 오케이? 돼? 그러면 이 두 판이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는 산소야. 그럼 두 판이 다른 애가 또 여기하고 산소가 이렇게 만나서 두 개 판이 있는 거야. 돼? 그게 바로 판상 구조야. 됐죠?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계속 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가 하나의 판이야. 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여기 판이 있고 또 위에 판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쪼개지면 여기로 판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판상 구조는 후근본데 이건 외워야 돼. 쪼개줘. 쪼개짐. 동그라미 쳐봐. 판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 판상 구조는 흑운모인데 얘는 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마지막에 여기 봐. 그냥 보기만 해.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 독립형 구조의 감남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 혼자 규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냥 보기만 해. 그러면 이 속에는 규소가 하나고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야. 네 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SiO4인데, SiO4인데, 잘 보아, 그냥 보기만 해. 이게 독립형 구조에서 단사슬, 복사슬, 일로 가면 갈수록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달라져. 쉽게 말하면 거기 뭐라고 써냐면 규소분의 산소라고 했죠. 규소분의 산소. 규소분의 산소. 그럼 여기는 규소가 하나거든. 산소가 4개야.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 규소분의 산소 값이 작아져. 요 값이 작아져 점점. 이 값이 작아져. 왜 작아지냐 보기만 해. 엄마 맨 마지막 망상구조라는 애가 있는데 망상구조가 누구냐면 장석과 석영인데 그냥 석영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 구경만 해 엄마. 석영을 보여줄게. 석영 어떻게 되냐. 잘 봐. 자 아까 요렇게 가운데 SI 있고 산소 이렇게 있었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기준으로 또 다른 입체가 또 다른 여기가 규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가 또 다른 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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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오케이? 모든 붙을 수 있는 부분 다 붙었어. 그러니까 보기만 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규소가 한 개지만 잘 봐봐.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산소. 이 공유되고 있는 산소는 산소를 한 개로 안 쳐줘. 몇 개로 쳐냐? 반 개로 쳐줘. 오케이? 왜? 이 산소는 얘 거기도 하지만 누구 끼고 해? 얘 거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산소가 반 개짜리 공유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해서 여긴 산소가 몇 개냐면 2개야. 그래서 마지막 석영장석은 망상구조는 얘가 Si분의 5가 요렇게 돼가 아니라 요렇게 돼. 됐어? 그래서 알아도 처음에 이 감난성만 SiO4고요. 마지막은 SiO2입니다. 돼? 돼? 그럼 봐봐 엄마 그냥 보기만 해. 요런 공유 구조가 많이 나타나. 공유산소가 많을수록 애들이 단단해. 쉽게 뭐야? 잘 안 떨어져.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풍화에 강하다고 하는 거야. 자, 뭐 줄거봐. 자, 풍화에 강하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외울 건 독립형 구조 하나 외워. 감남석. 자, 그 다음 단사슬이 휘석, 복사슬이 각섬석. 여기까지는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안 외워도 크게 문제는 없어. 다만 판상구조는 후분모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망상구조는 장석과 석영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봐봐. 얘는 공유산소가 없어 아예. 그냥 공유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사실 이 중간은 안 가르쳐주는 게 좀 복잡해. 그냥 보기만 할래? 단사슬 그냥 보기만 해봐. 자, 이게 단사슬이야. 그럼 공유산소는 뭐야? 여기하고 여기야. 산소가 2개야. 오케이? 됐죠? 돼? 그럼 좀 올라가잖아? 그럼 2개에서 3개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마지막은 4개까지 늘어나는 거야.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산소 수가 많아지면 풍화가 강해지는 거야. 지들끼리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돼? 자 여기 볼게. 요 정도만 하면 돼. 근데 봐. 선생님이 여기를 좀 선행할 때 라이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는 다 까먹더라고. 네, 그래서 밑에 단사슬이 휘석이다. 복사슬이 각섬석이다. 이런 건 나중에 시험 때 외워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럼 선생님 잠깐만. 저희 씨발 수능 보는 새끼들인데 나중에 수능 때 또 하면 돼. 다만 지금은 이 구조가 마치 메테인하고 비슷한 구조다. 사면체 구조다. 이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의 광물들이 만들어졌다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알겠지? 지원이 됐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숙제가 있어. 체크해봐. 자,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중에 주산형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건 풀어와야 됩니다. 메모지 안 되긴 하는데. 알겠죠?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새로 나눠준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자, 새로 나눠준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아까 친구들한테 오프라인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오늘까지만 요 프린트로 좀 쓰고 다음 주부터는 새 교재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여행 가갖고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교재 파일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알겠지?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6페이지를 펴보세요. 6페이지. 자, 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술술 얘기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술술 얘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거기 보면 우선 자연 세계 규모라는 게 나와요. 규모가 영어로 뭐야, 얘들아? 스케일. 오케이? 네?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영역을 보는 게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얘들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을 보는 게 바로 미시세계야. 됐죠? 이게 영어로 마이크로야. 네? 마이크로스코픽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선생님 굉장히 큰 범위를 보는 건 뭐예요? 이걸 거시세계.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익숙해야 돼. 동그라미 쳐봐. 미시세계, 마이크로스코픽. 자, 그 다음에 거세계는 마크로스코픽. 뭐 매크로스코픽. 그러니까 아주 족밥을 다루는 걸 미시세계라고 하고요. 오케이? 자, 아주 큰 걸 다루는 걸 거시세계라고 하면 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를 보면 수소 원자의 지름이 0.1 나노미터래. 그냥 이런 접두사도 좀 오랜만에 알아두자. 여기 봐봐. 엄마. 애들 이거 잘 모르더라고. 자, 우리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다 한번 해볼게. 자, 우리 10의 3승. 3승을 뭐라고 해? 천이라고 하지. 요 앞에 K라고 해서 킬로라고 하는 거야. 킬로. 됐죠? 3승을 뭐라고요? 킬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 미터 이걸 뭐라고 해? 1 킬로미터라고 하죠. 이 킬로는 10의 3승이라는 접두어야. 지원이 알겠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10의 6승 얼마야? 저기 커피도 있는데 가게 밑에 보면 요게 바로 M. 뭐죠? 메가야, 메가. 메가. 알겠어? 그럼 물어볼게. 10의 9승은 얼마야? 10의 9승. 남자애들은 알 텐데. 외장하드 살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 이게 바로 기가야. 기가바이트 할 때 그 기가. 네? 12승까지만 한번 써볼까? 12승 누굴까? 이건 진짜 많이 쓰는 단어다, 요즘. 심지어 맥주에도 있다. 이게 바로 테라야. 10에 15승. 12승. 됐죠? 그럼 거꾸로 내려가 볼까? 얘들아, 거꾸로 내려볼까? 자, 마이너스 3승. 이거 뭐죠? 마이너스 3승. 자주 쓰는 용어인데. 밀리. 네? 10의 마이너스 2승은 뭐야? 센치. 왜? 1cm 얼마야? 0.01m잖아. 됐어? 준이 돼? 너 현준이지, 그지? 현준 우선 이해돼? 현준이 혹시 이거 알아? 10의 마이너스 6승.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바로 마이크로야, 마이크로. 여기 있어. 표시가. 한글로 써줄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이건 밀리, 마이크로. 네? 소망아, 마이너스 9승 뭐야? 마이너스 9승. 이 거기 나와 있잖아, 아까. 0.1 N 하고 써 있잖아. 이게 바로 나노야, 나노. 네? 나노 입자라고 들어봤나 혹시? 그게 마이너스 9승의 입자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검사됐어? 네? 하나 더 그럼 마이너스 12승 뭐야? 자, 여기 P라고 써. 이게 뭐냐면 피코야, 피코. 피코.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마이너스 15승. 얘 펜토라고 해. 피코, 펜토. 펜토. 자, 그럼 이걸 왜 적어주냐? 엄마 그냥 보기만 해. 보통 우리 원자 핵의 크기가
원자의 크기가 P코고요. 원자핵이 펜토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정도 되면 원자핵은 마이너스 15승 미터야. 너네 그런 거 아니? 부피는 여기다 뭐야? 세제곱을 때려야 되지. 길이에다가. 그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얘하고 원자핵하고 원자 크기가 길이로 따지면 3승 차이지만 이걸 그러니까 3승을 하면 실제로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아. 네? 보통 어떻게 비유하냐? 잠실 주 경기장에 축구공을 하나 놔. 그럼 잠실 주 경기장이 원자고 축구공이 원자핵이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지원아. 원자는 대부분 뭐야? 비어 있어. 근데 우린 뭘로 돼 있지? 원자로 돼 있지? 그럼 우린 뭐야? 대부분 비어 있는 거야. 충격적인 건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아. 더 웃긴 얘기 해줄까? 니네들이 앉아있는 책상하고 우리하고는 원자의 종류나 수가 대충 비슷해. 근데 왜 책상은 무생물이고 씨발 나는 생물이냐 이거야. 이것도 과학자들 잘 몰라. 네?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이야. 오케이?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양자를 밝히지 않는 이상 자연의 신비는 풀 수가 없어. 오케이? 자, 더 골 때리는 얘기 줄까? 니네 몸에 절반 이상의 세포가 1년 동안 바뀌어. 근데 왜 너희는 안 뒤져? 니네 몸의 세포가 죽고 계속 살아나는데 왜 너희는 달라진 게 없냐 이거지. 물론 뭐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죠? 이런 것도 잘 몰라. 됐죠? 실제로 원자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밝혀진 게 100년의 역사밖에 없어.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그럼 거시세계는 예를 들어서 옆에 보면 태양과 지구 같은,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엄마,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 엄마, 지구하고 태양하고 사이의 거리를 자 1AU라고 해. 1AU. 이런 걸 우리가 천문 단위라고 해. 자, 영어로 이런 걸 astronomical unit이라고 하거든. 네? 자, 물어봐야지. 1AU 큰 거야, 작은 거야? 우리가 사는 우주 주변에 비해서는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가 엄청 먼 것 같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 되게 좁밥이야. 네? 이런 거 들어봤냐? 1광년? 이게 뭐야? light year. 빛의 속도로 간 거리야. 네? 미친 여자 아니고. 광년, 빛의 속도로 간 거리야. 돼? 오케이? 돼? 그럼 잘 봐. 이게 광년이고요. 이런 거 들어봤나? 1파섹. 파섹이라고 하거든요. 파섹 뭐야?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 이거 왜 안 들어봤을까? 중학교 때 배우는데. 자, 여기 봐봐. 엄마. 연주시차로 들어봤나? 자, 여기 별이 있어. 그럼 여름에 봤을 때하고 겨울에 봤을 때 요렇게 시차가 생겨. 그럼 요걸 요렇게 나누면 요 시차가 1초. 1초가 얼마야, 얘들아? 자, 1도를 360. 그러니까 60으로 나누는 게 바로 1분이야. 1분을 또 60으로 나눈 게 1초라는 각도야. 그러니까 1도를 3600분의 1로 나눈 게 1초라는 각이야. 존나 답지, 그지? 자, 연주 시차가 1초가 나면 이때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해. 됐죠?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도 우주에서 쓰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 1파섹이 3.26광년이야. 이걸 외운 사람도 있어. 빛의 속도로 3년하고 2.6을 더 가야 돼. 돼? 그럼 이게 천문 단위로 말하면 206265야.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1, 10, 100, 1000, 만, 10만, 20만 배 정도 되는 게 1파섹이야. 오케이? 돼? 그럼 이거보다 더 멀리 있는 건 뭘 쓰냐? 허블이라는 걸로 써. 허블. 들어봤어요? 네? 허블 상수 이런 거 못 들어봤어? 허블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아무튼 써봐. 그거 좀 써봐. 자, 이게 연주시차 1초야. 연주시차 1초. 연주시차 1초 났을 때 거리. 자, 1파섹은, 자, 1y는 빛의 속도로 간 거리야. 빛의 속도로. 자, 그럼 1AU는 뭐야?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 1AU라고 해. 그래서 새 녀석들의 관계식은 요런 관계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닌데 누가 단위가 더 큰지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마 물어볼 얘들아 18세기 기니 32.3.26 광년이 더 크니 그러면 아 요건 1파세기니까 거린 얘가 더 멀구나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보니 유찬이 됐어? 적어봐 빨리 적어봐. 됐죠? 자, 그럼 이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 엄마. 우리 시간과 길이 측정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시간, 니네 그거 알아? 해시계, 물시계? 앙부일구라고 들어봤니? 바가지 점생해갖고 해 뜨고 하는 거? 돼? 자경률은 뭐야? 영어도 한번 나왔었는데 맞아, 물시계, 물 떨어져갖고 이렇게. 돼? 정밀할까 안 정밀할까? 안 정밀하지. 왜일까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 뜨는 시간이 달라. 물론 그것도 고민하긴 그것도 사실은 고려해서 만들었겠지만 해 뜨는 거나 실제로 물이 갖다 떨어지다가 예를 들어 물이 어디가 새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정밀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는 정밀하지 않아. 길이도 옛날에 어떻게 됐을까? 낙타차고 됐어. 네? 니 혹시 에라토스테네스라고 알아? 희한하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치? 네? 중학교 2학년이가 나와. 지구 크기 잴 때. 그죠? 맞아. 알렉산드리아하고 그죠? 알렉산드리아 걔랑 또 어디죠? 시에네 맞아. 쟤는 알고 있네.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에서 거리를 잰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원의 각을 4개를 쪼개면 원호도 4개로 쪼개진다 이거야. 네? 그래서 여기 시에네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여기 각도를 구하면 이 각도가 만약 30도라고 하면 12배를 때리면 그게 지구의 지름일까? 그러니까 둘레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CNA 사이의 거리를 구해. 925km인가 그러거든?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정말 들으면 눈물 나. 낙타 타고 쟀어. 낙타는 어떻게 했냐? 낙타가 평균 가는 거리를 재해. 그래갖고 낙타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갖고 나름 평균 값을 구해. 그 짓거리를 열몇 번 했대. 900km를. 낙타를 타고 씨발로 10,000km를 왔다 갔다 한 거야. 몇 년 했대. 돼? 오케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옛날에 그렇게 쟀다니까. 내가 이걸 왜 바보 같다고 할까? 왜 바보 같다고 할까? 머리 잘 써봐. 아니 그럼 선생님 요 길이를 알고 요각을 알면은 요각에다가 곱해갖고 전체를 구하. 그럼 병신아 왜 이걸 이렇게 길게 구해? 존나 짧게 구하고 짧게 각을 재면 되지. 내 말이 많잖아. 지훈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요각을 만약 1도라고 잰 다음에 요 길이를 재면 여기다 360배 하면 전체 둘레가 나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돼? 아니 왜 이렇게 긴 길이를 잡았냐 이거지. 더 웃긴 얘기일까? 길이도 잘못 쟀어. 왜 잘못 쟀냐? 같은 경도 위에 거리를 재야 되는데 다른 경도를 잰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이 거리를 재야 되는데 병신같이 이 거리를 잰 거야. 그래서 지구 크기가 더 크게 나온 거야. 네? 왜냐면 그때는 경도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네? 경도, 위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사실은. 뭔 얘기인지 돼요? 그래서 요즘은 길이를 어떻게 되냐면 이 원기라는 게 있어. 미터 원기. 네? 그래서 금속을 정해서 금속의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 미터 원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한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자, 요즘 길이는 현재 정밀한 자가 있어. 시간도 요즘은 세슘 원자식이 옆에 세슘 원자식이 나와있는데 그냥 구경만 해. 세슘 133에서 나오는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어요. 외부 영향도 안 받고요. 뭐 오차가 정말 몇천 년에 뭐 한 1초 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작습니다. 알겠죠? 자, 넘겨봐. 자, 그럼 이제 기본량과 유도량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외워줘야 되는 건데, 자, 이거 봐. 기본량과 유도량이라는 게 있어. 자, 무슨 얘기야? 기본량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이 되는 양이야.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 이건 외워야 돼. 됐죠? 자, 첫 번째 길이. 길이는 무조건 단위가 바로 뭐냐면 미터야. 알겠습니까? 길이. 첫 번째 뭐라고요? 길이. 됐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시간 뭐야? 시간 얘들아. 시간. 자, 이거 S 뭐야? 단위가 뭐야? S가. 세컨드 할 때 초야. 알겠죠? 그럼 잘 봐. 나 보기만 해봐, 엄마. 나 보기만 해봐. 나 보기만 해봐. 그럼 자주 나오는 거야. 엄마, 그럼 물어볼게. 만약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단위가 미터 퍼세크야. 그럼 이것만 봐도 알아야 돼. 그러면 밑에가 시간이고 위에가 바로 길이, 거리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단위만 보고도. 본인이 이해가 돼? 그럼 말해봐. 얘는 기본 단위와 기본양, 기본양과 기본양을 섞은 거야.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야. 돼? 자, 그럼 내가 현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현준아, 나 여기 봐봐 얘들아. 이게 이번에 예비 수능에 나온 문제야. 물어볼게. 부피는 유도량일까 기본량일까? 부피. 유도량이지 당연히. 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잖아. 얘를 곱해갖고 만들어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또 하나 해볼까 얘들아? 밀도 뭐야? 밀도도 쉽게 말하면 유도량이에요. 왜일까? 밀도가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럼 이것도 알아도 질량은 기본 단위야.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얘는 기본량이지만 얘기 이미 유도량이야. 그리고 또 얘하고 얘를 막 유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유도량이지. 지원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전류야, 전류. 자, 이렇게 A라고 써. 이거 누구야? 암페어. 됐죠? 들어본 적 있어요? 암페어? 특히 여기 봐봐. V는 IR. 자, 여기 봐. 1V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게 바로 1암페어야. 정의지. 오케이? 자, 이것도 써놔볼래?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있어. 자, 켈빈이라고 해서 온도는 단위가 이렇게 K라고 쓰고 켈빈이야. 오케이? 이걸 조금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온도를 쓸 때는 자, 물을 기준으로 해, 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는 보통 스몰 T라고 쓰거든요, 얘들아. 됐죠? 섭씨 온도는 스몰 T라고 쓰는데 그냥 보기만 해. 얘는 단위가 도씨야. 됐죠? 몇 시인지 아는 사람? 맞아. 이걸 셀시우스라는 학자가 제안을 했거든. 근데 이 중국인들이 셀시 하다가 이게 섭씨가 된 거야. 네? 그럼 선생님 혹시 파렌하이트가 만든 화씨도 파렌하이트 하다가 화씨 하다가 된 거야? 맞아. 농담이 아니야, 진짜. 오케이? 특히 얘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봐봐. 끓는 점을 100도씨, 어는 점을 0도씨로 해서 얘를 100등분으로 나눈 거야. 네?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물이야. 네? 근데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라지 T라고 쓰거든요. 과학에서 쓰는 건 얘 단위가 켈빈이야. 됐죠? 그럼 얘는 기준이 뭐냐면 기체야. 네? 니 혹시 중학교 때 이거 들어봤을 텐데 1학년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일정하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 자, 이거 무슨 법칙이야, 연이? 혹시 들어봤어? 샤자로 시작해. 맞아, 샤를 법칙. 어떤 새끼 샤샤샤를 죽여버려. 샤를이야. 들어봤어? 자, 그럼 봐봐. 그냥 보기만 해봐, 엄마. 보기만 해봐. 그럼 얘가 딱 0도씨의 부피, 이걸 V0라고 하면 얘는 273도가 온도가 딱 올라가면 정확히 0도씨의 부피의 2배가 돼. 그럼 이론상이긴 하지만 얘를 온도를 거꾸로 낮춰. 자, 그럼 선생님 왜 이론상이라고 하냐? 기체가 계속 온도가 안 내려가.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바뀌지. 근데 이론상으로 얘를 쭉 내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아예 없어지는 온도가 딱 마이너스 273도씨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0켈빈이라고 불러.
돼? 그럼 선생님 기체 부피가 없다는 게 뭘까? 분자 운동이 멈췄다는 뜻이. 돼?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0Kelvin은 기체 분자의 운동이 멈췄을 때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진짜 끝장이지. 봐. 얘하고 그럼 얘하고의 관계식이 뭐냐? T는 스몰 t 플러스 273이야. 자, 그럼 맞춰봐. 자,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지금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래. 자,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래. 그럼 도시로 말하면 얼마야? 자, 지구의 우주 온도가 3켈빈이래. 지금 우주 온도 얼마야? 마이너스 270도야. 알겠어? 돼? 나가지도 못해. 니네 모든 걸 다 얼려버리는 액체가 있잖아. 뭐야? 알아? 액체 질소. 질소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0도 정도 되거든? 그럼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낮추면 드디어 액체가 되는 거야. 왜? 개구락지 이렇게 되면 하늘 있잖아. 그게 액체 질소야. 모든 걸 얼려버리면. 그게 마이너스 190도보다 조금 아래거든. 마이너스 한 195도 정도 되거든? 200도? 우주온도 200 마이너스 270도야. 못 나가. 우리 얼어 다 뒤져. 운행이 되니? 지원이 됐어? 돼? 니도 혹시 그거 맞냐? 봉준호 감독 영화의 설국열차? 돼? 설국열차를 못 봤어? 그 영화 소재가 되게 재밌어. 딱 지금이야. 지금처럼 지구가 계속 뜨거워져서 나중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냉매제를 만들어. 뭐 CR1인가 이런 걸 만들어서 오케이? 얘를 팍 터뜨려. 그러면서 지구에 뭐가 왔냐? 옛날 같은 빙하기가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냐? 기차를 타는 거야. 근데 그 기차가 바로 설국열차. 네? 그 열차는 쉬지도 않고 1년 내내 전 세계를 돌아.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물자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지. 그 영화를 만든 게 봉준호 감독이야. 설국열차. 돼? 오케이? 돼? 이제 그 얘기가 그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첫 장면에 이게 있어. 기차 안에서 벌칙을 위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바세린을 발라. 그런 다음에 기차 문을 탁 열고 팔을 내밀어. 그럼 여기가 다 얼어. 그럼 끓여갖고 팔을 때리면 빵 하고 깨져. 오케이? 돼? 그게 첫 장면이야. 설국열차 영화에. 됐죠? 돼? 자, 우주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이거 좀 적어놔. 이런 거 좋잖아. 빨리 체크해라. 자, 그 다음에 광도라는 게 있어. 광도. 자, 말 그대로 빛의 자,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단위가 좀 잘 안 들어봤을 거야. 이건 칸델라라고 해. 칸델라. 오케이? 보통 우리 이런 프로젝트는 얼마나 선명하냐, 빛을 세게 발취느냐 이런 거에서 안시라는 걸 많이 쓰거든. 니네 들어봤냐? 뭐 6천 안시, 3천 안시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광도는 칸델라야. 알겠지? 됐죠? 하나만 더.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거기 물질량이래. 자, 물질량은 뭘로 나타내냐? 뭘로 나타내? 뭘? 이렇게. 돼? 자, 그냥 이것도 구경만 해, 엄마. 이것도 구경만 해. 0도씨 1기압에 22.4리터 속의 부피에는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존재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1몰이라고 해. 됐죠? 이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 아자로 시작되는 과학자야. 두 글자는 보자야. 아보. 맞아. 이걸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돼. 아보가드. 프랑스 과학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타낼 때 양은 몰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알겠죠? 개수도 외워. 1몰이면 얼마라고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잖아. 1몰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수능 기출 2번을 한번 좀 풀어볼게.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이번에 나왔던 2028학년도 예비 수능 문제야. 그럼 풀어봐. 기본량과 유료량을 구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실제로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새로 준 프린트 7페이지에 수능 기출 2번 문제.
자, 거기 볼게요. 우선 밑에 있는 구리를 이용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구리를 준비했대. 자, 그럼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가를 측정해서 준비한 구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9g이었대요. 자, 그럼 가에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구리를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눈금을 읽었더니 11ml가 됐대. 자, 그럼 기억. 디귿은 기본량이다 그러는데 우리 온도는 기본량이라며, 그죠? 아까 우리 온도의 단위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 켈빈. 기억나죠? 자, 외워야 돼. 자, 그럼 밀도는 기억과 니은의 유도. 자, 밀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본량이 아니라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유도량이 돼야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봐.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엄마. 잘 보세요. 아까 구리가 가로 세로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래. 구리가. 그럼 구리의 부피는 1세제곱cm일 텐데. 그죠? 이 구리를 잘 보세요. 이 구리를 10ml에 가득 찬 물에다 넣었대. 그랬더니 얘를 구리를 갖다 딱 넣으니까 부피가 11ml가 됐다는 거야. 그럼 결국 구리의 부피가 얼마란 얘기야? 1ml 얘기잖아. 그죠? 그럼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 그러면 1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곧 1ml라고 같은 얘기. 맞아. 그래서 이게 디귿 답인 거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 엄마,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단위가 하나 더 있단다. 엄마, 1세제곱하고 1ml하고 같거든? 네? 1ml가 이런 건 아니? 1000ml가 얼마야? 1리터야. 니네 우유 1리터 할 때 그 리터. 그죠? 근데 어른들 보면 술집 가서 맥주 드실 때 뭐라고 하지? 맞아. 500cc 주세요 하잖아. 1000cc 주세요 하잖아. 알아두면 좋아. 이게 바로 1cc랑 똑같아. 보통 용액의 양을 잴 때는 cc를 많이 쓰거든. 네? 그래서 아저씨가 만약 술집 가고 맥주 500cc요. 그러면 뭐야? 500ml짜리 우유 한 컵 달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네? 니네들이 먹는 그 우유 있잖아. 500cc짜리 우유. 네? 유치원에 우유 많이 먹니? 안 먹어? 참고로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우유를 하루에 2리터씩 먹었어. 2리터씩. 1000ml 팩 2개.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우유가 항상 5팩씩 있었어. 그 중에 내가 하루에 2팩씩 먹고 난 물 대신 우유를 먹었어. 내 키가 184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큰 게 있지만 난 기본적으로 우유를 많이 먹었어. 왜냐면 우유가 단백질의 완전 대마왕이야. 특히 너희들은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 왜 너희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냐? 성장기 때 단백질이 필요하거든. 그럼 선생님, 나이 들면은 우유를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 나이 들면 우유를 잘 못 먹어. 왜 그러냐?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몸에서 없어져. 오케이? 그래서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우유를 먹으면 대부분 다 설사를 해. 무슨 얘기야? 소화를 못 시켜. 우유를 분해하는 유당 분리 효소라는 게 없어졌어. 그럼 잘 못 먹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래. 내가 나이가 30대 넘어가니까 우유를 못 먹겠더라. 먹으면 계속 속이 안 좋은 거야. 네? 먹고 싶거든? 우유가 너무 맛있어. 지금도 우유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근데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어도 우유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니까. 아무 때나 못 먹어. 네? 그래서 먹으려고 하면 또 멸균우유 같은 거 먹는데 멸균우유 같은 거 먹으면 또 맛이 없어. 됐죠? 네? 소망아 우유 많이 먹지? 안 먹는구나. 그럼 뭐 먹어? 단백질 유찬아? 고기 많이 먹어. 고기 많이 먹으면 되지. 큰아이 때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아. 돼? 근데 이왕이면 고기도 기름이 좀 많이 있는 것보다는 순수한 단백질을 좀 많이 먹는 게 좋아. 오케이? 돼? 알겠죠? 그냥 소고기 같은 거 많이 먹어. 소고기 좀 비싸잖아. 그죠? 돼?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피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약간의 그 건선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약간 좀 아토피 같은 게 있었어. 아토피는 아닌데 얼굴이 붉글붉글해져. 이게 진짜 고급병인 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올라와. 얼굴이 빨갛게.
그러니까 그 이걸 못 먹잖아. 근데 성장기 때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웃긴 얘기 해줄까? 소고기를 먹으면 빨간 게 안 올라와.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화가 나셨어 항상. 왜? 돼지고기를 사줘도 못 쳐 먹으니까. 소고기만 선생님 어렸을 때 소고기가 비쌌거든.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옛날에 비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고기를 많이 못 사주는데 얘가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돼지고기를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럼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났다니까. 약국 가갖고 알레르기 약을 사서 돼지고기를 먹고 약도 같이 먹었어. 진짜 얼굴이 막 붉은붉은해지니까 얼굴 빨갛빨갛해지거든. 그럼 되게 바보 같았거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